삭막한 현실을 치료해주는 약은 뭐냐? 당연히 이제 인입니다. 인인데 중국이 사실상 중국 근대화 상징하면 이거 천안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천안문 광장에 뭐가 섰는지 아십니까? 공자상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 공자상을 세우는 것은요, 중국 자체가, 중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어 열풍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뽑는데도 중국어 교사를 많이 뽑아. 일본어 교사는 거의 안 뽑아, 요새. 2, 3년 막 안 뽑아. 티오가 안 나. 근데 중국어 교사는 계속 뽑아, 그냥. 근데 이 중국 그 천안문 하게 되면 이게 근대화를 나타내는 이 천안문 광장인데, 근대화하고 공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공자를 강조한다면 이거 전근대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근대적인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근대화 상징인 천안문 광장에 공자상을 세워놨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는 거죠. 아마 천안문 광장 갔다 오신 분들, 공자상 있네. 그러고 그거로 끝나셨다면은, 지금 이제 철학적 사유를 안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돼요. 그게 철학입니다. 지금 중국이 근대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근대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사라지고 그래요. 근데 공자상을 다시 놨다는 것은 백투더 베이직이죠.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근본을 잊고 살거든. 근대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회가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대화의 상징인 그 천안문에다가 공자상을 이제 세워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이냐? 이건 저 수구리죠. 전철 딱 타자마자 앉아. 재빠릅니다. 노인네 앉기 전에 딱 앉자마자 딱 먼저 쳐다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내려서 고개 숙이고 한다는 거죠. 수구리죠.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키웠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서부터 초등학교만 돼도 애들 서서 가도 되잖아요. 자리 나면요. 애들 먼저 앉혀. 그러니까 우리 아이 최고, 공부가 최고야, 그냥. 인간됨이 최고가 아니라 공부가 최고야. 혹시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우지 않았나, 애들을 키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키웠다면은 재정비. 간단해요. 얘기 많이 하시면 돼요. 얘기할 때, 야, 돈 많이 버냐, 요새? 이거 아니라 돈을 떠나서. 돈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돈은 어느 나라든지 일반적으로 최초의 주화는 둥그러요. 그래서 돈은 돈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돈이 굴러 나가고. 돈이 언제든지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거, 굴러 나갈 수 있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느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거칠하니? 서부터 해갖고 대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요, 보지 않으면 만도 멀어져.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야.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매일 계속 같이 보려고 하는 거야. 안 보면 이제 다른 연인이 생기는 거지. 부모 자식 간도 그런 거야.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야.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화라도 매일 드려라. 목소리라도 매일 들으면은 그래도 심정적으로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는 거. 중국은 근대화 외치면서도 근본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만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을
실천해야 되겠다. 배려, 케어링. 무너지고 있는 사회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공자의 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배려 노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써놓고 또 버리지 말고요. 배려, 버려 이거 아니고. 그래서 배려 노트 하나 딱 해놓고 나는 오늘 하나씩만,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일단 가정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백투더 베이직, 근본으로 들어가서 가정부터. 그래서 수신이 됐을 때 제가가 되고, 즉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제가가 되면 치국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고, 나라를 다스리면 그 위에 더 나가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평천하. 그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신이니까. 그래서 수기 한 자가 치인을 하는 거야. 수기치인이라고 하거든요. 수기 한 자가 치인,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자꾸만 느끼는 이유는 그네들이 수신이 안 됐다는 거지. 그리고 치인,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거야. 그네들이 수신이 됐다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교사가 수신이 안 됐는데 치인, 학생을 가르치는데 학생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수신이 안 됐는데 엄마가 수신이 안 됐는데 자식들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다. 군군. 임금은 임금 다와야 되고 신신, 신하는 신하 다와야 되고 부부, 아비는 아비 다와야 되고 자자, 자식은 자식 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목론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아비가 아비답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수신이 되지 않은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만 떠나는 거야. 그러면 좀 외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못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러고 있어. 지가 잘못해놓고. 내 주변에 혹시 사람이 없다? 자기를 돌아봐야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네들에게 많이 베풀었는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라고 하진 않았는가 하는 것들. 그 베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는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효제, 충신을 얘기를 합니다. 효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사랑하라. 효제의 근본은 어디냐? 가정이죠, 가정.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이 안 된 자가 과연 나가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백투더 베이직 하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 베이직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했잖아요. 수신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면요, 수신 자기잖아요. 자기가 가정을 못 다스리면 당연히 나라 못 다스리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 국가가 무너져 도미노잖아요.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삭막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제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충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관계에서 성실과 신뢰를 이제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 주로 살아라. 충. 마음, 요게 마음 심자죠. 가운데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신자죠. 믿을 신자인데 사람 인변이라 그랬죠. 이거요. 사람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는요. 행동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가 혹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 말 한마디가. 요 신자가 사람 인변의 말씀 원자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실과 신뢰로 위주로 살아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너한테는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죠. 뭐 재산이 뭐가 있어. 청소부인데. 대신 너에게 성실함을 물려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4시 20분에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초등학교 때서부터 습관화가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 시간에 깨워주셨어요. 그게 대단히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찍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연구실에서요. 체포입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얘기하신 게 물려줄 게 없잖아. 대신에 신용을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말에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얘기였어요. 말로 떡을 쓰면 조선 3천만이 다 먹는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옛날 분이라 조선 3천만. 말로 떡을 쓰면 조선 3천만이 다 먹는데. 에? 그러니까 너도 먹어라, 너도 얘따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신뢰를 잃는 거라. 그러니까 말을 했으면 그걸 믿을 수 있게끔 행동으로 옮겨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힘들면은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갔다 와. 공부해. 돈 벌려고. 근데 공부도 또 이제 뭐 대학만 졸업했나요? 또 뭐 석사도 해야지, 박사도 해야지. 그리고 또 돈 벌려고 그냥 이리저리 다 해봤지.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먹으면요.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요. 술을 제가 많이 먹으면 울어요. 그리고 제 주제가 아니라 낭만에 대해서, 채버크의 낭만에 대해서 틀어놓고요. 그거 부르면서 엉엉 울어. 이제, 나는 뭐지? 막 이러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로 살아왔지? 먼저, 나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평상시에도 돌아보는데, 술만 먹으면 더 돌아보게 돼.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나? 막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기소, 불욕, 물시, 어인이란다. 기소, 자기가 불욕, 욕망하는 바가 아니면, 이게 말물자죠. 베풀 시자,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킨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꼭 어떤 일만 시키는 걸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난 밥을 먹으러 갔어도 나는 어른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봐요. 나는 이걸 먹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윗사람들은. 뭐 먹을 거야? 그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니까. 근데 나는 그거 먹기 싫은데 눈치 모르냐고. 얘 저도 뭐 그거 먹지 그러고 따라서 먹어. 그러고 먹고 이제 체하는 거야. 그게 감정 소비가 심하다고요. 먹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것도 그 감정이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냉겨도 그래도 가라. 꼭 자기 혼자 먹기 싫다고. 난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 그거 자기 중심이잖아. 꼭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는, 기소불용 물시여잉은 바로 배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건 우리가 을사조약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제가 요거를 좀 패러디해서 을사조약으로 해봤어요. 요
갑을 할 때 을이 죽는 조약이다 이거죠. 죽을 서자를 써봤어요. 패러디 해본 거예요. 이런 게 좀 창의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날 을사조약의 시대다. 갑질하는 세상이다. 을은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을은 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근데 제가 놀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담쟁이 인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내자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요번에도 이제 책 하나 내는데 또 계약서를 쓰지. 딱 보니까 내가 갑이야. 내가 갑이네요. 그러니까 예, 출판사는 전부 저자를 갑으로 바꿨대. 그래서 그래. 니네들이 그래도 출판업자들이니까 그래도 책을 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은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읽어봤는데 갑과 을에 그냥 명칭만 바꿔놓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는 거지. 내가 갑이 됐다는 거 사실은. 근데 영원한 갑은 없어. 그 갑은 또 다른 누구 갑의 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갑이면서 동시에 을일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랬을 때 내가 을이었을 때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을이었을 때의 기분을 한번 생각하고 을에게 베풀어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 롤플레이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상담에서 그 비니자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역할 바꿔놓고 막 해보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막 욕하는 여자가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막 그냥 반말 툭툭하고 막 함부로 시키는 그럴 때 서로 역할을 바꿔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ay with the feeling이라는데 그때 그 기분으로 한번 머물러 봐라. 그러면은 분명히 갑질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갑은 왜 나온다? 배려가 없기 때문에 갑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베품이고 베푸는 겁니다. 베푼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 인격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로움은 인격을 높아주는 겁니다. 이는 이 예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극기복례하려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극기복례. 즉, 자기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려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가 없는 이유가 왜 예가 없느냐? 동물들은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은 예가 없어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동물이라고요. 근데 인간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질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니까는 예가 없어지는 겁니다. 동물은 절대 예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려는, 그걸 넘어서려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파도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윗사람이, 내 동료가 배고파도 그 친구들한테 먼저 챙겨주는 게 우리잖아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이제 악해지기 시작하고 무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을, 이 사욕 때문에 본성을 가릴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극기복례하려는 것이고, 그러면 극기복례를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위기지약이에요, 위기지약.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라는 건데, 이 공부는 진짜 우리가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학문적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신을 위한 공부예요. 수신을 위한 공부.
내면의 완성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그것도 바로 학입니다. 위기지학의 한 종류입니다. 강연에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 글도 한번 써보시고 자기를 반성하는 글을 한번 써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위기지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자기 충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의 4조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신하고 재가가 되는 거죠. 수신된 자가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더 나가서 집안을 다스리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고 더 나가선 천하를 평화롭게 평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이 된 자가 남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랑, 배려, 따뜻함. 그거는 위기지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면의 완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끌고 오신 분들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 내가 먼저 하다면 사고도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을 위한 배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수고들 하셨습니다.